안녕하세요. 짠! 여러분,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똑같죠, 근데?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전집에 있던 가구들을 그대로 옮기고, 그리고 구조도 비슷해가지고 아마 뭐가 달라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사를 했고 한 지금 2주 정도 됐어요. 그래서 조만간 빨리 룸투어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제 우리 송충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요청을 주셨던 민석이와의 연애 상담. 저장. 오늘은 간식을 먹으면서 할 거예요. 짠. 와우. 그리고 저는 오늘 레모네이드. 저는 오렌지 주스. 제가 모물로 이렇게 좀 질문을 받았는데요. 진짜 구라안치고 개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사실 꼽느라고 좀 오늘 힘들었어. 질문 몇 개인가요? 제가 꼽은 것만 해도 30개 정도 됐는데, 근데 이게 진짜 추리고 이 직전까지 추린 거야. 하기에 앞서 저는 이제 MBTI가 원래 IFP였는데 요즘 살짝 ETP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는 편이라서 IFP와 ETP 중간의 자세로, 그리고 민석이는 T의 자세로. 제가 공감을 해드리려고는 하는데 못할 거예요, 아마. 근데 너는 공감이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을 정리해주고 뭔가 그 사람이 확실히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너의 표현법이잖아. 정말 맞지. 애정 표현법? 그렇지. 그치? 아니면은 얘기 안 하지. 일단 첫 번째, 30대인데요. 남자 볼 때 외모 보면 안 될까요? 이제 남은 남자는 다 돌싱만 있는 것 같고 속상해. 베스트는 얼굴과 성품과 재력과 그렇지. 이런 게 모두 갖추어진 사람. 그렇지 않다. 없어요. 이미 다 아, 채가고. 있긴 하지. 이미 다 채갔어. 아, 채갔긴 했지.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잽싸고 아주 재빠른데요. 저는 사실 이성을 볼 때 자신이 매기는 그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최우선이 외모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조금 포기해도 외모는 사실 못 포기해야겠어요. 너의 가족 중에 만약에 30대 후반이셔. 계속 굳이 외모를 보고 타고 연애도 못 하셔. 아, 너가 외모 봐라. 대신에 너가 돈 많이 벌어라. 걔가 성격이 족같아도 참아라. 그렇게 해서 만나면 해피엔딩 아닙니까? 맞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지. 인내의 시간이 아주 길어질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이 감당하셔야 된다. 그게 감당이 안 되면 포기해라. 돌싱도 나쁘지 않습니다. 맞아요. 돌싱이라고 돌싱 나쁜 중에서도 게 아니에요. 뭐 문제가 있어서 돌싱이 되는 게 아니라 결혼한 사람이 안 맞아서 돌싱이 됐을 수도 있고, 제 맞아. 주변에도 돌싱인데 재혼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돌싱 꼭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거 노노. 학창 시절부터 5년째 장기 연애 중인데 다들 아직 어리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라고 조언해요. 뭐가 더 나을까요? 나는 무조건 많이 만나봐야 된다 파. 나도. 그 네. 많이 만나봐야지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맞아. 있고 알 수가 있잖아요. 제 주변에 장기 연애한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정말 결혼할 때 되면 딱 3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첫 번째 유형, 장기 연애하고 헤어졌다가 다른 사람 만나봐. 얘만큼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그 사람한테 돌아가서 결혼을 하는 유형. 두 번째, 장기 연애 하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이랑 정말 빨리 결혼을 해. 그런 사람들도 은근 엄청 많고. 그리고 세 번째, 장기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려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야. 왜냐면 다른 사람이랑 새로운 연애를 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야. 그 전 애인한테 너무 모든 게 맞춰져서 자기도 바꾸기가 힘든 거지. 그리고 자기의 기준이 너무 명확해져 버린 거지. 끝까지 아무도 못 만나. 아, 물론 장기 연애하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 사실 그런 경우가 엄청 흔치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말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걸 감수하는 건 본인 몫이야. 자기가 느꼈을 때 이 사람은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고 느낄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은 가차없이 이제 헤어지시고 새로운 사람을 좀 여러 명을 만나보는 것도 미래에 대한 투자다. 너한테 하는 질문이야. 민석, 연하로서 송이 연상에게 힘든 점 없을걸요? 아니. 일단 체력이 확실히 안 좋긴 해요. 근데 이게 얘가 연상이라서 그런 건지 얘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딱히 없긴 한데 계속 먹이려고 하는 거? 내가 안 먹고 싶은 건데. 근데 그건 그거는 연상이랑 다르잖아. 내 성향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없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럼 나는 모든 게 다 장점뿐이야? 그럼 장점은? 장점?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는 거?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얘가 맛있다고 해서 맛있다고 한 거예요. 장점? 다 장점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장점이야? 네. 단점은 체력이 약한 것뿐? 네. 많이 피곤해하고 맨날 낮만 되면 자요. 아, 그건 맞아요. 제가 체력이 진짜 안 좋아요. 이때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연상들은 뭐 어떤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갑자기 말하다가 말아? 유튜브 인스타 알고리즘으로 싸운 적 없으세요?
저는 여자가 노출한 게 있을까봐 너무 신경 쓰여요. 너 알고리즘 한번 보자. 아, 제 거 보여드릴까요? 이걸로 고민 상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 저는 뭐 그런 게 없어요. 이민석의 알고리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도 민석이 알고리즘을 잘 안 보는데 이런 게 뜨네요. 근데 저는 사실 민석이랑 거의 24시간 내내 붙어있다 보니까 얘가 뭘 보는지 알거든요. 사실 이상한 게 뜰 수가 없어요. 저의 유튜브 인스타 알고리즘도 한번 볼까요? 거의 다 죄다 남자분인데요. 건강한 덕질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함으로써 다른 남자에게 눈독 들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눈독 덕질을 들이고 시작했어요. 있잖아요. 그게 어차피 눈독이에요. 저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얼마나 건강이에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뒤에서 음침하게 막 남자 만나고 막 오픈 채팅하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다음 질문. 네. 썸남이 분위기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라는데 분위기 있는 사람이 뭐죠? 홍이님, 민성님이 생각했을 때 분위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분위기 있는 사람도 되게 여러 종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한소희처럼 막 얼굴이 진짜 막 미치게 분위기 있게 생긴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선천적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차림새, 막 외모새 이런 데에서도 분위기가 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옷차림이나 되게 깔끔하게 용모가 단정이 돼 있다든지 손톱 같은 것도 깔끔하게 정돈이 돼 있고, 뭐 머릿결 같은 경우 막 엄청 윤기가 나고 찰랑이고, 그리고 향기도 진짜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도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처음 알 수 있는 게 겉모습이랑 향기거든요. 민석이는 향기를 진짜 중요하게 제가 생각해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향기. 아무리 그 사람이 예쁘고 이래도 제가 맡았을 때 그 향이 안 좋거나 이러면은 저는 바로 끝.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렇게 머릿결 관리를 좀 해주면서 향기도 조금 신경을 써주고 있거든요. 좋지? 좋다. 뭐야, 머릿결 뭐 했어? 키스를 고데기 부르는 했어? 머릿결 어때? 키스를 부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머릿결 진짜 좋아요. 제가 뭐 했어? 손상모라서 사실 머릿결 좋지 않은데 요즘 머릿결 관리 열심히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 슬로우 허밍이라는 그 퍼퓸 밤으로 엄청 유명한 비건 브랜드에서 나온 헤어 미스트거든요. 그 퍼퓸 밤 중에서도 진짜 베스트 향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헤어 퍼퓸 미스트로 재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로 이렇게 머릿결 관리부터 향기까지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요게 제 원픽이거든요. 플라워서 맡아봐. 네. 이렇게 하고 진짜 좋다. 제 원픽인데 막 갓 씻고 나온 비누향 있죠? 맞아. 되게 포근해서 완전 호불호가 없을 향. 진짜 호불호 없어요. 이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저는 이 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피치한 냄새 나고요. 제가 약간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은 살짝 귀여운 사람? 나 같은? 아니야. 송이는 이게 더 잘 어울려요. 약간 이거 완전 애견녀. 달달해. 이게 진짜 그 복숭아 이렇게 아그작했을 때 그 과즙향 있잖아요. 이런 거 달달하면서도 약간 상큼한 향이라서 민석이 말대로 진짜로 약간 귀여우신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향? 그리고 솔직히 여성분들도 이런 걸 써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걸 뿌리고 이제 남자친구가 허그를 했다. 그럴 때 딱 맡아지는 게 머리 냄새거든요. 근데 정수리 냄새가 난다거나 혹시 경험담일까나? 그건 아닌데 어느 정도 있긴 해요. 그런 분들에게 차라리 뭐 선물을 해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뿌려도 되고 필수예요. 이제 이거는 남자분들한테 너는 영업을 하는 거야? 여자친구 선물해주라고? 필요해. 저는 요거는 남자분들도 뿌려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비누향이라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뿌려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여성분들한테 추천. 완전 귀여운 냄새. 어때? 막 약간 안아주고 싶은 그런 향이야? 아니 근데 너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향도 향인데 저처럼 이제 뭐 염색, 고데기 많이 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머릿결이 진짜 많이 상하잖아요. 크림이랑 수분으로 이렇게 분리된 2층상 제형이거든요. 완전 안개 분사로 나오는 그런 타입이라서 이제 모발에 뿌렸을 때 좀 떡지지 않고 수분 관리도 해주고 머릿결 관리도 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향이 뿌렸을 때만 딱 나는 게 아니라 24시간 지속돼가지고 잔향까지 너무 좋아요. 헤어미스트 잘못 뿌리면은 두피에 닿아서 두피 뾰루진, 피부에도 맞아. 뾰루진 나고 이러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요.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해가지고 두피에 닿아도 아무런 자극이 없어요. 저는 이 출시 전 제품을 미리 받은 거라서 이렇게 샘플을 쓰고 있는데 본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주목하셔야
아셔야 될 게 이제 올리브영 3월 세일 때 단독 기획으로 요 미니 헤어 퍼퓸 미스트도 같이 증정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조그만 미스트다 보니까 이렇게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밖에서 이제 머리에 막 고기 냄새 배잖아요. 그럴 때 뿌려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그 머릿결에 정전기 엄청 일어나는 거 아시죠?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면서 향기도 좀 이렇게 보충도 해주고 머릿결 정리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더라고.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올영 세일 기간 동안 할인가는 물론 요 미니 기획 세트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꼭 ISTP 남친 결혼 생각은 없는데 결혼은 하면 너랑 한다. 이 말 뭔 뜻인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너 같은 사람 없다. 하나는 그냥 입에 발린 소리죠. 듣기 좋으라고. 쓰레기네요? 이렇게 저한테 하는 것 같이 들리죠? 아무튼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말하는 심리가 뭐예요? 믿음을 주려고 하는 소리죠. 근데 저는 전자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후자인 사람이 조금 많긴 해요. 둘이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아니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남자친구가 먼저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여자가 결혼 얘기를 먼저 했을 경우가 가능성이 좀 있지. 그런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마지못해 그렇게 대답했을 가능성이 좀 뭐 있잖아. 나는 아직 결혼 생각은 없는데 하면 너랑 한다? 나는 근데 그러면은 아닌 거예요. 단어 선택에 좀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결혼 생각은 없는데 만약에 할 거면 너랑 할게. 이거는 저는 별로고요. 진짜 결혼 생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좋아서 너랑 결혼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남자가 나는 결혼 생각이 진짜 없었는데 너라면 결혼해도 될 것 같아. 이게 맞지 않아? 그렇지. 그치? 근데 이제 또 성격이 ISTP시니까 ISTP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투는 이거랑 상관이 없어. 경상도 사람이면 가능할 수도 있어. 결혼 생각이 없던 사람이야. 근데 나랑 결혼을 그러니까 만약에 하면 나 같은 여자랑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말할 거야? 근데 나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내 말투 아니야? 맞지? 똑같이 너가 생각해도. 근데 결혼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너는 결혼 생각은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종결. 결혼 생각은 없다. 슉. 좀 생겼지만 내 스타일 아님. 그런데 나를 엄청 좋아. 내 스타일인데 나한테 그렇게 관심 없어 보이면 어떡할 거예요? 저 지금 너무 고민. 당연히 전자 아닌가요? 이건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일단 내 스타일인 사람을 먼저 공략하세요. 근데 안 된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갈아타세요. 현실적으로 나는 내 친구가 만약에 둘 중에 고민을 하고 있잖아? 그럼 그렇게 말을 할 거고 나였어도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이제 그거지. 내 스타일인 애는 아까 그게 없다고 했잖아요. 이제 사귀었을 때도 약간 끌려가는 입장이 될 것 같은 느낌? 만약에 잘 돼서 사귄다 하더라도 나를 엄청 좋아한다 했잖아. 조금 생기신 분이. 그러면은 둘이 사귀시면 완전 공주 대접을 해주지 않을까? 남친이 몰래 친구들이랑 험포 갔다가 여자 만나고 아침 해 뜰 때까지 둘이서 술 마시고 스킨십 한 걸 알게 됐어요. 심지어 그 뒤로 또 만남. 이 야. 병신은 내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 상태. 어깨 복수하죠? 참고로 겹지는 없어요. 복수가 근데 일반인들이 복수하긴 쉽지 않은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복수하기 쉬워요? 조금 이제 유명하거나 인플루언서면은 저격글 올리면 되잖아요. 너무 무서우신 분이네요. 근데 굳이 복수를 해야 돼요? 감정 낭비 아닌가? 지금 너무 화가 난 상태인 거지. 근데 만약에 복수를 한다고 쳐도 복수를 하고 나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후련하진 않을 거예요. 현타가 좀 올 현타가 거예요. 올 것 같아요. 지옥 나라 끝까지 가지 않는 이상 솔직히 좀 애매하게 끝나잖아, 복수라는 게. 뭐 완벽한 복수가 않아요. 어디 있겠어. 어차피 그냥 잘 살 텐데. 헤어지시고 더 좋은 사람 만나는 거. 그게 최고의 복수지 사실상. 그게 베스트예요. 그냥 이걸 알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단칼에 헤어지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 그러면 그 남성분도 할 말이 없을걸요? 이것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면?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게 나는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 욕하면서 자기 감정을 좀 드러내고 이러면은 그 새끼는 내가 봤을 때 뭔가 그 남자들 약간 꺼드럭대는 거 있잖아. 자기가 잘못해놓고 약간 막 적반하장? 친구들한테 야, 걔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막 울더라? 아무튼 난 그러는 꼴이 보기 싫어서라도 그냥 나는 아쉬울 거 없다는 듯이 싹 헤어지고 그냥 말 것 같아.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노래방 간 남친 믿을 수 있나요? 이상한 노래방이래. 아, 그와 더불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하지만 마음이 있어. 어떡하지요? 헤어질 수 있게 송이언니적 사고를 말해주세요. 진짜 이거는 지팔 직권이지 뭐. 만나세요. 만나고 헌신짝처럼 버려져 보세요. 노래방 가서 이렇게 하고 완전 성병 옮아 보시고 그때 후회하세요. 아니 이상한 거 알면서도 못 헤어지는 사람이 문제지. 걔네는 그냥 그 인간 밑에 문제가 있고 없고 이렇게 따질 것도 없어. 근데 이걸 알면서도 못 헤어진다? 마음이 남아있다? 그거는 너가 이상한 거예요. 맞아. 어.
정신 차리자. 빨리 헤어지세요 그냥. 빨리 헤어져. 정신 차리고. 남자친구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중절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비용을 제가 먼저 다 내고 월급날 보내준다더니 갑자기 절반만 보내도 되냐? 이 지랄도 웃긴데 한 달이 지나도록 얘기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전 빼고 다 괜찮아서 얘기 꺼내기가 무서워요. 남미세 같죠? 뭐 알면서 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만난다는 소리죠? 만났는데 이거 빼고는 다 모든 게 괜찮대. 근데 이게 안 괜찮은 건데요? 이거 어떻게 이게 생각해? 가장 큰 부분인데? 이렇게 책임감 없는 개 쓰레기 새끼를 만나면서 나는 그러니까 남미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헤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되냐, 돈 달라고. 그냥 화이팅하고 넘기죠? 왜? 말할 가치가 없어요. 아, 화가 많이 나? 한 달이 지나도록 얘기도 없는데 뭐 지금 얘기 꺼내봤자 남자분은 더 적반하장으로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것 난 이전 빼고 다 괜찮다는 얘기가 너무 열받아. 그치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다행인 거예요. 제발 좀 이상한 데다가 시간 낭비, 감정 낭비 하지 말고 이 몸 상하고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래, 모를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헤어지세요. 헤어지세요. 정말 괜찮은 게 남자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33인데 남자 어디서 만나요? 지인 소개팅 다 털었고 결정사나 어플은 좀 그래요. 어플은 나도 좀 그렇고 그치,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플은 조금 그렇고 결정사 정도는 나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제가 남자를 어디서 만나는지 좀 팁을 드리자면 보통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성품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외모가 괜찮은 남자를 만나려면 외모가 괜찮은 남자들이 많이 가는 곳에 가라. 그러면은 뭐 핫플도 있고요. 클럽도 있고요. 많잖아요. 멋있는 사람들이 갈 만한 곳은 찾아보면 많아요. 뭐 여행을 가서 만나서. 근데 대신에 부작용으로 약간 인성이 조금 빠질 수는 있어요. 왜냐? 나름 꼴의 얼굴값이라고 하는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또 감수해야 한다는 점. 직업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좋은 직장이 있는 직장가 가서 텐트 치고 대기 타나요? 돌아다니세요. 밥 먹고 카페 가고 그러면 이제 거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서식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자만추 가능하겠죠? 성품이 좋으신 분들을 만나고 싶다. 봉사활동 나가세요. 그러면은 성품 좋으신 분들 만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우선순위가 뭔지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고 해당하는 항목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결정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도 비슷한 많을걸요? 생각을 하시는 괜찮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썸을 한 달 넘게 타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이에 잠자리는 가진 상태. 우리 사이 뭐냐 물어보면 아직 성급하게 사귀기 싫다고. 그럼 잠자리는 왜 성급하게 가짐? 킥. 원나잇. 는 아니고 약간 이제 계속 만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파트너죠, 파트너. 다 비겁한 변명이에요. 그딴 새끼들 다 걸으세요. 이렇게 만나는 거라도 괜찮으면 만나시고 그렇지. 안 사귄다고 우리 그만 보자 하잖아요. 그럼 남자애가 사귀자고는 할 거예요. 무조건. 이제 또 계속 잠자리만 가지고 얼마 못 가서 헤어져요. 장담합니다. 300일 정도 만났고 최근 3주 내내 차였는데 어? 매번 붙잡아서 만나고 있대. 근데 가면 갈수록 남자가 내가 너 만나주는 거야. 나 너한테 그렇지. 마음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막대한대. 그렇지. 근데 헤어지는 게 맞는 걸 아는데 첫사랑이어서 못 헤어지겠대. 그렇지. 그럼 왜 물어보는 거야? 3년 정도 더 차이시면 그때 깨달으시지 않으실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남자분이 여성분을 언니 근데 뭐 이딴 새끼들이 다 있냐? 헤어지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첫사랑이어서 못 헤어지겠다는 거는 솔직히 핑계임. 첫사랑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어?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한다고. 아, 이해는 되는데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지. 은근슬쩍 뭐 거짓말을 해서 둘러대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막대하는 거는 그러니까. 심해질 수밖에 없어. 아닌 것 같아. 이러라고 부모님이 애지중지 키우지 않았잖아. 제 여동생이라면은 전 끌고 와요. 장기 연애 후 일주일 만에 나랑 이름 매우 비슷한 사람이랑 마팔하더니 결국 사귄 전남친 덜덜. 20대 초중반 시절 4년 가까이를 함께하며 꽃신도 신고 나름 깊게 만난 남자친구가 헤어지고 일주일 만에 처음 보는 이름이자 저랑 이름이 매우 비슷한 여자랑 마팔을 했길래 괜히 쎄했는데 나중에 보니 둘이 금방 사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 여자가 지연인데 새로 사귄 여자가 지현인 거야. 이거 기분 불쾌한 제가 예민한 걸까요? 그거는 좀 예민하신 예민한 거죠. 전혀 상관이 없는 저도 거예요. 남자친구가 일부러 뭐 이름 비슷한 사람을 만났겠어요? 당연히 전 남친이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긴 거에 대한 분노는 알겠다만 굳이 막 너무 이렇게 깊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거 예민하신 거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만 스트레스 받아요.
민석 레이가 어린 나이에 결혼 생각한 이유가 궁금해요. 나는 30이고 내 남친 나보다 1살 연하인데 결혼 생각이 없대. Q&A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희 전 영상에 있어요. 하나, 둘, 셋. 한 명 늘었다, 조회수. 결혼하고 부부싸움 하면 정말 인생 망한 것 같고 눈물 나지 않나요? 부부싸움 극복 방법 좀요. 근데 나 이 말 뭔 말인지 너무 공감해. 왜? 나 너랑 신혼여행 가서 싸웠잖아. 그때 나 진짜 결혼 잘못했다. 내 인생 망했다. X됐다. 약간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 저는 하지 않아서. 너는 그 공감을 부부싸움 하면은 뭔가 그런 생각 안 해? 안 하는데요? 그럼 무슨 생각해? 언제 이 싸움이 끝날까? 결혼하고 나서는 민석이가 조금 풀어주려고 하긴 해요. 그 민석이가 한번 제가 엄청 예민한데 축구 나가서 그 290FC 축구 나가가지고 제가 개빡친 적이 있어요. 저거 막 챗GPT랑 상담하고 막 아라한테 상담하고 막 이랬거든요. 민석이가 집 들어오면서 투썸 귤 케이크 제가 먹어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사와서 여길 눌러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해봐. 눌러보세요. I love you. 왜 살기 부끄러워? 참 힘듭니다. 부끄럽지? 근데 중요한 건 그 귤 케이크 내가 민석이 앞에서 먹으면서 맛없다고 했었거든요. 그 기억은 빼먹고 내가 먹고 싶다고 한 기억만 가지고 그거 사왔더라고. 막 땀 흘리고 와가지고 막 머리는 막 이렇게 솟아있고 그 상태에서 알라뷰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안 풀려. 그러니까 저는 남자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성분들이 노력하죠 그냥. 그래. 그게 편해요. 그게 평화로워요. 정치 성향 다른데 결혼 가능할까요? 정치에 얼마나 몰입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그러니까. 같아. 응. 너무 몰입하신 것 같은데. 너무 몰입하면 솔직히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 막 명절에 가가지고 정치 성향 다르면 싸운대잖아 가족끼리도. 아 그래? 그래서 정치 얘기는 안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막 엄청 정치 성향이 세거나 이러지 않아서. 왜 정치 얘기는 얘기 안 하죠. 나오니까 조심스러워진다 그냥 한마디만 너? 할게요. 응. 대한민국 화이팅. 이거는 아주 긴 사연인데 인스타 염탐하다가 발견하게 된 건데 지금 내 남친의 전 여친이 둘이 사귀고 있을 때 남친 옷 입고 남친 자취방에서 찍었던 사진을 어제 인스타에 게시물로 올렸대. 그래서 그냥 여러 사진을 올리면서 끼워넣은 거면 잘 나와서 올렸나 보다 싶겠는데 단독 게시물로 하나를 올리고 남자친구는 자기도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면서 계속 당황했대. 근데 그 남자친구 옷을 입고 찍었다 그랬잖아. 근데 거기에 누가 옷 예쁘다 라고 달았는데 그 전 여친이 답글로 이렇게 이거를 달았대. 그래서 얘는 마음 같아서는 그 전 여친한테 연락해서 내리라고 하고 싶대. 끝난 관계 신경 쓰고 있는 게 미련한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신경 쓰는 제가 좀 피곤하게 행동하는 거일까요? 이거 신경 쓰는 것도 이해는 돼. 기회는 되지. 왜 올리는 거야 그거 굳이? 노렸다 안 노렸다? 어느 정도 노린 건 맞는 것 같아. 나도 약간 그런 거 같아. 살짝 보라고 올린 거 있는 거 같아. 샹련이 아닐까? 약간 냄새나. 그걸 반응하면 그 여자의 뜻대로 되는 거라. 그렇지. 지는 거. 절대 안 돼요. 못 본 척 하세요.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말하지도 마 그냥 그런 거. 남자친구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남자친구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만약에 확률로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잘 나와서 올렸을 수도 있잖아. 그냥 핸드폰 뒤지다가 그럴 확률? 아닐걸? 그치만 신경 쓰는 모습 보이면 개 하수. 남친이 여사친이랑 에휴 씨발 아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두 분은 연애할 때 휴대폰 공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항상 연애할 때마다 상대방들과 동의하에 서로 폰을 공유했어요. 매번 상대 이성 문제 때문에 매번 헤어지니까 휴대폰 공유는 그냥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 이후 새 연애에서는 휴대폰을 보지 말아야겠다. 즉 나한테 들키지 말아라 마인드로 바뀌었대. 그리고 차라리 그냥 안 보고 모르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친구한테 하니 그래도 친구는 미리 봐서 걸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이제 의심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약간 사귈 어느 때마다. 정도 다 불신을 가지고 만나는 것 그치. 같아. 그냥 걸리지만 말아라는 마인드인 거잖아. 좋은 영향이 본인한테 아닌 안 좋을 같은데. 것 같은데? 그거를 신경을 안 쓰이게 하는 남자를 만나야지 되긴 하는데 근데 솔직히 억지로 막 가리려고 하는 사람은 살짝 꼬로마긴 해요. 많이 꼬름하지. 막 애써 막 공유 안 하려고 하고 근데 그렇다고 굳이 찾아서 막 이렇게 파헤쳐보고 이것도 나는 좋지 않은 것 같아. 저희는 서로 비번 다 알고 그리고 각자 핸드폰이 필요할 때 알아서 그냥 말 안 하고 가져가요. 근데 제가 경험상 그 보니까 남자친구 핸드폰을 볼 때 여자랑 카톡을 하는 걸 찾는 것보다 사실 베프들 있는 단톡방에 특정 단어들을 검색해보면은 좀 직방으로 나오긴 야, 너 하거든요. 해봤냐? 아 해봤어 나는 옛날에. 내 거 해봤어? 아 너 건 안 해봤어. 너는 뭐 얼간이들 대화밖에 없잖아. 야,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사실 안 해봐도 될 것 같은 사람한테는 해봐야겠다는 생각조차 안 들어요.
근데 해봤는데 그거는 정말 판도라의 상자예요. 너 어땠어? 나랑 사귈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옛날 내용들이 나온 거야. 나랑 사귀기 전. 근데 막 정말 룸사롱 가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 엄청 착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정도 좀 이제 색안경을 껴지게 되더라고. 그치.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제가 친구들이랑 한 단톡방 민석이한테 보여줄 수 없어요. 친구들끼리는 뭔 얘긴들 못해. 이성이 봤을 때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관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숨기는 것도 좋진 않지만 찾아보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다. 그냥 서로 오픈은 하되 정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자기가 숨길 게 없다는데 굳이 그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도 이상하니까 쿨하게 오픈하는 사람 만나세요. 괜찮은 직업인 남자를 만났는데 물증 10%, 심증 90% 도박하는 사람 같아요. 헤어져야겠죠? 결혼도 고민했었는데. 결혼을 고민한 상태라면 헤어지는 게 맞죠. 도박은 끊기 힘들어요. 저희도 주변에 도박 때문에 인생을 조금 망치시는 분들을 조금 봤거든요. 멀쩡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도박은 본인이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곁에 그 하는 사람을 두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썸남이 스타일링 제대로 한 날은 진짜 사귀고 싶은데 아닌 날은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뭘까요? 이해합니다. 예. 네, 저도 민석이가 그 안 꾸민 날은 좀 싫어요. 너는? 난 너가 나를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아직. 그치만 뭔가에 너가 귀여움을 찾았기 때문이잖아. 근데 이런 못 만나. 벌써부터 이러면 썸인데. 이게 썸일 때는 솔직히 제일 좋고 제일 두근두근하고 막 그런 시기잖아요. 사실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어있는 시기인데 사귀면은 더 아무것도 볼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한 거에 깨면은 못 만나지. 아니면은 썸남한테 매일매일 꾸미고 다니라고 하든지. 근데 이게 너무 처음부터 후줄근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썸일 때 굳이 안 꾸미고 나오고 막 이러면. 사귀고 좀 편해지다 보면은 그런 후줄근 모습도 귀여워 보일 때가 오잖아. 근데 왜 굳이 썸인데 안 꾸미고 오는 거야? 뒤질래? 좀 이상하긴 하네. 집에 가라고 하세요 그냥. 저도 7살 연하 만나는데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언제 어떻게 드셨나요? 민석이랑 만나면서 단 한 번도 여자 문제, 연락 문제, 뭐 친구들이랑 뭐 노는 거 문제 이런 걸로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식 꽤나 조신한데? 이런 생각을 했죠. 예전에 이제 민석이랑 저랑 사귈 때 민석이가 되게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이 있는데 뭐 브랜드 행사 같은 곳에 그 연예인이 직접 초대를 한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연예인이었어서 무조건 가야 된다. 가서 친분을 쌓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갈 법하잖아요. 일적으로 들어온 거니까. 근데 민석이 안 가더라고. 얘는 여자 문제로 속썩일 일은 없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왜 안 간 거야?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파티였어요. 완전 프라이빗 파티. 핸드폰 안 되고 녹음 안 되고 약간 다 이런 다 차단. 뭐냐면 민성이는 자기 인생에 굳이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인맥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근데 인맥에 도움이 있을 것 같은데 친해지면. 그거는 맞는데 내가 여기 가서 뭘 하지? 내가 가서 얻는 게 뭐지? 내가 굳이 왜 가야 되지를 먼저 생각해. 그러니까 뭔가 여사친 사실 이런 문제도 없고 친구들도 막 불필요한 모임 안 가지고 그런 모습들에서 얘는 어쩌면 나보다 약간은 성숙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민석, 송이 언니가 생각하는 만나면 안 되는 사람 특징 3가지. 첫 번째, 이성 문제.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내 기준에서는 술 좋아하는 거 안 돼. 좀 자주 노는 거에 흥미가 있는 사람? 유흥을 자주 즐기는 사람? 그 3개는 싫어. 다른 건 뭐 상관없어요. 노출이 엄청 있는 사람. 안 돼. 저 진짜 만나면 안 되는 사람. 화나면 약간 이렇게 하거나 폭력적인 사람. 2번째, 약간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 더불어 자격지심 있는 사람. 자격지심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뭐가 다 문제가 있더라고. 3번째, 뭐 흔하진 않겠지만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이렇게 3가지. 저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건 자격지심. 아무튼 자격지심 있는 사람들이 모든 그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저한테 스치지도 말아주세요, 제발. 저 서류 깨끗한 돌싱인데 연애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이 사실을 밝혀야 할지 모르겠어요. 썸 과정에서는 밝혔더니 안 사귈 수도 있어서 이 사람이 내 깊은 사정 다 알아야 되나 싶고 몇 번 만나면서 밝히자니 왜 처음부터 안 밝혔냐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썸 관계에서도 먼저 말을 하고 당연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연, 저도. 사실 내 기준에서 돌싱이 엄청 큰 문제는 아니거든? 처음 만났을 때 엄청 딥한 얘기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우리 처음에 만날 때 뭐 나이, 키, 직업 이런 거 다 만나고
밝히고 만나듯이 사실 이것도 조건의 하나 중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민석이처럼 뭐 세세한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혼한 경력이 있다라는 거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뭔가 더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는 것 같고. 오늘 제가 어쩌다 보니까 답변을 지금 거의 30개 넘게 했는데 여기서 몇 개나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아까 중간에 소개해드린 이 슬로우 워밍에서 우리 송충이 여러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또 준비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헤어 퍼퓸 미스트 하나로 약간 느좋걸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더보기란에 이벤트 설명 자세하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마지막으로 이거를 한번 뿌릴게. 난 요거. 왜냐? 살짝 안아주고 싶은 그런 냄새라고 했잖아. 냄새 진짜 좋다. 약간 키스하고 싶은 향? 빨리. 마지막으로 우리 송충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뽀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에요. 내가 냄새를 유혹할게 그럼. 그럼 난 이렇게 있다가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